오늘도 땅굴한보 국민연합의 한성주 대표님을 찾아뵙고 또 광화문의 뒷이야기를 저희들이 함께 논했습니다. 이제는 동아일보로 또 시사브리핑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군님. 네, 안녕하십니까. 아우, 뒤에 거기서 가져온 태극기가 아주 있어서 더 그냥 오늘 친근한 우리 장군님의 모습입니다. 네, 땅굴한보 국민연합의 대표 한성주 장군입니다. 오늘은 2016년 12월 17일 토요일입니다. 이제 우리가 광화문에서 집회를 하고 또 걸어서 서울역까지 가서 서울역에서도 집회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이제 반역의 신문 10명의 간첩단이 임원을 형성하고 있어서 반역의 신문이 된 동아일보를 보면서 시사브리핑 올려드리겠습니다. 또로 친박당이 됐다. 시동 걸린 분당선이다. 이렇게 10명의 간첩들이 또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새누리 정우택 원내대표 당선, 이정연 등 친박 지도부 일괄 사퇴, 비박 상당히 실망, 탈당 고심, 비대위원장 인선이 분수령 될 듯 하고 있습니다. 또 국조특위가 청와대 현장 조사 무산됐다. 무산될 걸 알면서도 이렇게 사진 찍으러 가는 겁니다. 저는 이 국회의원이라고 개같은 의원들이라고 썼습니다. 청와대를 권위를 추락시키는 견인을 이놈들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간첩과 종북들이 수두룩합니다. 이 새끼들이 대한민국의 권위를 다 떨어뜨리는 놈들입니다. 아주 지 아버지가 뭘 잘못했다고 지 아버지 빨가벗겨서 내보내는 놈들이 이런 놈들입니다. 아주 제가 비유가 아주 적절한지 몰라도 너무 적절합니다. 이 짓거리를 하는 놈이 고려장시키고 이 개같은 국회의원들입니다.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그 다음에 법적 조치를 받겠다고 하는데 이 새끼들은 또 그 청와대 문 앞에까지 가서 경호실, 대한민국의 가장 깊숙한 곳을 이 개새끼들이 들여다보재요. 내 욕을 안 하려고 해도 참 이 나라 이 55명의 간첩, 65명의 종북, 이 120명의 종북 간첩 새끼들이 대한민국을 말아먹는 꼴을 보고 있자니 참 속이 탑니다. 그래도 거의 1년 동안에 너무 습관이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되셨어요. 원래 그러시지 않으신데. 자, 박 대통령 측 탄핵 이유 없다. 대리인단 헌재 24쪽 답변서를 제출했다. 탄핵 사유 전면 부인했다. 잘했습니다. 추상적 헌법 규범 위반 이유가 안 된다. 추상적 이전서는 안 되죠. 뭐가 있어야 돼요? 증거, 에비던스가 있어야죠. 증거 그죠? 만드느라고 지금 너무 고심하고 있을 그래서 거예요. 사개 법률 위반 사항도 증거가 없다. 에비던스가 없다. 이종환, 서성건 등 사명 선임계를 냈다. 잘했습니다. 특검 이재용 부회장 출국 금지, 대기업 수사 신호탄. 그래서 이 특검 뭐 이런 놈들이 다 종북 간첩단들이 들어가서 대한민국 경제 침몰시키고 대한민국 대통령 권위를 추락시키고 그다음에 어제 동아일보 보셨죠? 이 대통령 필러 뭐 했다 해갖고 사진을 이 한 여인의 대통령을 떠나서 한 여인의 프라이버시를 전 세계에다가 이 공개하는 아주 개같은 동아일보를 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영국이 너무 까놨어요. 그래서 온 세계에다가 우리나라는 이 저질 이 언론이 지배하고 있다. 저질 언론이 아니지 간첩 언론이 지배하고 있다. 이걸 만방에다가 고하는 동아일보, 조선일보, 문화일보, 한겨레 이런 놈들입니다. 참 이것들 다 때려잡아야 되는데. 그리고 옛날 우리나라는 집안의 어르신, 가장을 또 높여야 그 집안이 잘 성장하고 이런 가화만사성이 있잖아요. 그럼요. 그런 내용은 좀 다르지만. 그럼요. 그리고 근데 자기들이 대통령을 그렇게 까면 될까요? 그리고 부모가 잘못할 수도 있죠. 네. 그렇다고 빨가벗겨갖고 온 세상에다가 다 내보내는 이 언론 50대 언론사 이놈들이 간첩 언론입니다. 언제 간첩이 됐죠? 2000년도 대외 정보학이요. 8월 5일부터 8월 12일까지 박지원이라고 하는 저 북한에. 간첩의 대장 저놈이 끌고 올라가서 최학래와 박건상 등 언론인 46명을 이제 김정일이 앞에 바쳤지 않습니까? 네. 그죠? 그날 김정일이가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까? 네, 유튜브 찾아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걸 보고도 모르는 국민이라면은 모르는 분이 많더라고요. 아니 이걸 보고도 모르면 네. 보고도 모르면은 코 박고 죽으십시오. 코 박고 죽으십시오. 그렇게 해서 살아서 뭐 하겠습니까? 이 나라가 망가지고 다 김정은의 노예가 되는데. 네.
친박 두 사람은 웃고 있고 이 오랜만에 웃음이네요. 비박은 이게 배신자는 이래도 되죠. 아니 신문 기자들이 이렇게 또 잘 뽑아요. 예? 그동안에 찍어놨던 것 중에서 웃는 얼굴 내놔라 해서 이렇게 딱 하고 아니에요. 그날 중에 그런 표정을 봤을 그날 중에 거예요. 한 건가? 그런 미소띤 모르겠어요. 친박 고개 숙인 비박 56표 탄핵안에 반대했던 플러스 6표가 똘똘 뭉쳐서 탄핵 반대했다. 잘했다. 몇 표로 됐어요? 웰던하고 62표로 됐죠. 이야. 그래서 원내대표의 정우택 씨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표 56표에다가 야 플러스 6을 누군가가 이제 해줬군요. 그렇죠. 야. 그래서 62대 55로 나경원에 승리했습니다. 이 나경원이는 표차는 별로 안 나네. 배신의 땅에 들어간 아예 바보 같은 선택을 한 이 친이계라서 그런 것 같아요. 자, 김무성 차라리 홀가분하다. 유승민 일단 당에 남겠다. 왜 남아요? 빨리 나가야지. 빨리 배신의 나가야 될 놈이 아이콘인데. 이놈은 왜 계속 이렇게 왜 그렇게 있는지 질질질 몰라. 끄는지 다 좀 짐 싸갖고 나가라. 그리고 요즘요 태극기를 또 거기다 막 달았대요. 동네에다가. 음. 그분이요 그 길목에 없었던 거래요. 네, 그래서 이제 유승민이는 이제 배신이에요 배신. 그 동대구에서 이제는 다 배신의 이런 아이콘들은 다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 안 나가고 있어 진짜 빨리빨리 나가야지. 오랜만에 우리 이정현 전 대표님 웃고 계시는 예. 모습이 아주 귀요미세요. 자, 황대행 필요한 인사는 할 것 잘하셨습니다. 아이고 박수. 잘하셨습니다. 야당 국회 협의 없으면 올건. 이놈들은 이 개당이라고 지네는 썼어요. 올건 안 해? 야당은 개당이라서 올건이 아니지. 이거는 헌법 위배를 자행하는 네. 거지. 대통령 직무대행이면은 대통령 일을 해야지. 네. 직무대행 기간 동안에. 네. 근데 요거는 하고 요거는 하지 말라를 이거 헌법도 아닌 놈이 이 야당이라고 하는 이 개당이 이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야당 개당을 폭파시키는 날이 와야 됩니다. 네. 아, 장군님은 땅굴만 하다 보니까 얼굴이 땅굴 그래갖고 팽팽하지 않은데 우리 한교안 국무총리님은 이게 대행이라서 그런지 왕처럼 보일 때가 가끔 있어요. 자, 피부가 뽀송뽀송하고. 자, 고난대행 일주일 야와 곳곳 마찰. 저는 신명 간첩 동화가 왜 이렇게 쓰느냐. 고난대행 일주일 야 사사건건 시비 이렇게 써야지 맞지 이놈아. 맞아요. 그죠? 네. 야와 곳곳 마찰. 이거는 야당을 편들고 있는 이 간첩의 동화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밝히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상은 고난대행 일주일 야 사사건건 시비 이렇게 쓰는 것이 옳다. 이 동화 아주 못 말리는 동화입니다. 아주 동화입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 얼굴 사진을 전 세계에다가 찌그러진 모습을 그걸 다 담아서 보내는 이 반역의 동화. 대포로 펑펑펑 쏴서 동화 건물을 다 갖다 내려 앉혀야 되는 동화. 네. 간첩 새끼들이 지금 나라를 팔아먹는 동화. 차라리 우리 대통령 얼굴이 칼 맞아서 얼마나 보니까 이게 흉이 착 그럼, 가더라고요. 그럼 그게- 성형이라도 해주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쓰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인지상정이죠. 네. 인지상정이죠. 측은지심. 그런데 측은지심이고. 네. 그런데 문제는 이놈들이 인지상정, 측은지심이 있어요. 간첩 새끼들이. 없어요. 이놈들은 개 돼지반도 못한 놈들이에요. 자기 부모가 아프면 버릴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참, 꽉 나이가 막힌 들어- 대야 관계, 인사권 행사도 쟁점, 반면 야당, 안보 경제 국정공백 최소 안간힘, 공석 임기 만료 공기관장 채워야 마사회장 내정으로 첫 인사권 행사했다. 추미애 불통 형태된 국회 차원 제거하겠다. 추미애가 또 협박을 해요. 그래서 헌법을 이제 내가 야당의 대표니까 내가 헌법을 이제 두들겨 고치겠다. 직무대행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이제 내놓겠다. 이거 내놓는 순간 5천만이 돌 들고 달려들어서 추미애 무덤을 만들어줘요. 아니요, 저부터 가야 되겠는데 그거는 키가 뭔데요? 어떻게 이런 개 같은 놈을 2003년도에 저 제주 폭동을 제주 민주화로 만들어서 이제 그 당시에 폭동을 진압했던 경찰과 군을 반란군으로 만든 장본인이 어느 놈이에요? 추미애라고 하는 놈이에요. 제가 년이라고 못 쓰니까 놈이라고 하는 겁니다. 박원순 7개월 만에 광주로 손학규 전 주서 창당 고려한다. 발걸음 빨라진 야권 대선 주자들 오늘 대선 출마 공식화 가능성이 있다. 박원순이 손학규 개헌론 띄우며 반교문 만날 것. 안철수는 토론에 참여 전국 구사.
광화문이 그래서 집당이라고 민주 생각하나 지지율이 봐요. 40% 올라갔답니다. 98년 DJ 취임 후 최고랍니다. 탄핵안 가결 이재명 효과도 반영되고 TK에서도 새누리 앞서 전 지역 1위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 잘 누려봐라. 이게 언젠가는 이제 바람이 개떡이 될 날이 올 것이다. 자, 바람이 분다. 갑자기 이 노래가 생각이 나네요, 그죠? 오늘. 반기문 대권 도전 관련 20일 밝힐 것. 정운찬과 잘 아는 사이. 오바마 빠는 3할 타자. 작별인데 3할 타자는 잘 치는 타자입니다. 네. 4할 타자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고 그래서 잘하고 간다. 이걸 3할 타자로 했고 반기문이는 오바마는 기후 문제 등 홈런을 쳤다. 어허. 이렇게 또 화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별 인사를 대통령과 이렇게 나눴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한일 군사정보협정 발효 후 첫 북핵 정보 공유. 일본은 영변 핵시설 SLBM 위성 영상을 제공했고 한국은 휴전선 북한군 동향 등을 제공했다. 한미일 안보회의선 대북공조 논의했다. 그래서 서로 볼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눔으로써 정보 판단에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하는 뜻입니다. 해진 바이러스 밀집 사육 방역 소월 파고들어 최악 AI다. 저는 북의 소행 가능성이 크다. 소행입니다. 사상 첫 심각 단계 경보 원인은 폐사 오리 내장산. 이래서 이게 이 정부를 흔들어대고 대통령 흔들어대고 하니까 3야당이 대한민국 경제 따라앉히는데 이 1,400마리 이 오리농가 이거 다 죽여갖고 아주 쾌재를 부르고 술 처먹고 있을 겁니다. 이 개떡 같은 이 야당 간첩들.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식당도 그렇고 촛불 때문에 유일호 이주열 팀플레이로 엄중한 상황 넘자. 경제부총리 하는 총재만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이주열 하는 총재가 만찬 회동을 하면서 팀플레이로 엄중한 상황을 넘자 한배탄 운명 재정통화정책 공조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여기 보면 중서해 인근서 항모동원 실탄훈련. 그래서 중국은 항공모함을 운영하고 있어요. 랴오닝호라고 하는 갑판에서 전투기들이 이륙 준비를 하고 있다. 중국 해군은 최근 서해와 인접한 보하이 해역에서 랴오닝함 항모전단과 북해 함대가 실탄훈련을 했다고 12일 발표했다. 그래서 서해에서 이제 항모세를 과시하고 있는 중국입니다. 오늘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핵 찬반 집회 예정. 법조계 우려 목소리 했죠. 헌재 권력 독립만큼 여론 독립도 필요하다. 헌재 심리지장 시설보호 요청. 일각 헌법판단기관 압박 안돼. 그래서 일부에선 탄핵 인용 촉구 집회 수준을 넘어 재판관 개개인을 향한 압박이 나올 것이란 우려가 있다. 누리꾼 사회에선 자신의 생각과 반대되는 결론을 내린 재판관의 가족 신상을 털어 여론 재판까지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홍성방 서강대 법학전문대학교 교수는 헌법 절차에 따라 탄핵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켜봐야 한다. 혼란을 야기하는 집회는 탄핵 찬성 쪽에도 결코 유리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래서 이제 헌재에서 열리는 이러한 집회는 이제는 허가해주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도 허가해주면 안 돼요. 문제는 저 사법부의 이 간첩 새끼들이 이제 이 촛불 집회를 사찰이라는 이야기도 막 하고. 그럼 사찰이 아니죠. 사찰은 대법원장을 사찰했다고 하는데 통영. 동향을 파악하는 파악이죠. 동향 보고를 하죠. 그 모든 공직자에 대해서는 저는 군에 있어서 군에서는 기무사령부가 이제 동향 보고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국가 전복 행위를 할 수 있고 간첩들을 만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누구를 만났다 또 어디 가서 뭘 했다 하는 동향 보고를 하는 그 국가기관이 기무사와 국정원입니다. 네. 그러면 거기에는 대법원장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네. 삼권 분립이 됐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공직자에 대한 전체적인 기강은 또 우리 국정원이 갖고 있는 겁니다. 국가정보원이 이제 대한민국 전복 작전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하죠. 이걸 가지고 사찰이라고 이름을 붙인 자가 전 세계일보 사장이라고 네, 조한규. 간첩이라고 의심되는 놈이 이걸 했고 이걸 받아서 야당 의원 뭐 여달하고 다닙니다. 그걸 아니다. 사찰은 민간인 사찰이라 할 때 그렇게 쓰는 거고 그것은 동향보고라고 한다. 네. 모든 공직자에 대해서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동향보고를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얘기하는 여당 의원 한 명을 찾아볼 수 없는 겁니다. 야당은 이미 버린 놈들이고.
헌법 가치 바로 세우기 역사적 심판 시작됐다 하는데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심판에서 이제 다른 사람들은 다 해산하는 게 맞다고 했는데 요 김이수만이 반대를 했어요. 보니까 민주통합당에서 천거해서 올라온 자예요. 사법연수원장을 했고 그래서 이 보면은 하여튼 이 헌법재판관들이 이번에 탄핵 심판도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분들이 뭘 해산하고 그렇죠. 근데 아니 저 사람 반대하는 사람은 이 사람 아니 왜 공산당 간첩을 왜 반대를 안 해요 이 사람이요? 간첩일 수 있죠. 김희수 이 사람 진짜 김희수 세상- 자신이 간첩이나 종북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국회 민주통합당이었네 저분이. 왜냐하면은 김일성 장학생들이 많으니까. 아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재도 현역 판사들 중에 244명이 간첩으로 있으니까 헌재나 대법원 판사나 거기에 간첩들이 들어가 있을 수가 있죠. 네. 자, 사설입니다. 네. 사설에 새누리당 답이 없다. 이거 읽어보나 마나입니다. 네. 저는 답이 나온다. 이렇게 답이 좀 없이는. 써봐라. 진성 보수 정당으로 거듭나라. 김대중이 여적이라고 선포해라. 노무현 여적이라고 선포해라. 김대중 쫓아간 박지원이 저놈이 간첩이라고 선포해라. 노무현을 쫓아간 문재인 저놈이 간첩이라고 선포해라. 5.18 역사 이제는 바로잡자. 지만원 박사가 펴낸 그 책을 보고 바로잡자. 이렇게 얘기하는 진성 보수 정당이 나온다. 나와야만 된다. 봐라. 이렇게 썼어요. 그렇게 좀 글을 쓰는 논설위원이 좀 있어봐라. 동아 10명의 간첩아.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다는 박 대통령의 헌재 답변서. 자, 법적으로, 법리적으로 잘못한 것은 내가 책임져야 될 일이 없다. 그걸 밑에 놈들이 나를 팔아서 해먹은 걸 내가 감독하지 못한 것은 그건 내 책임이다. 내 불찰이다. 이거 시인했다. 그러나 그것이 장군님 팔아가지고도 뭐 하려고 그래요? 그럼 밑에 부하들은 심지어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오. 사기꾼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안 돼요. 자, 그랬을 때 이것이 한송주가 시켜서 한 거냐, 아니요. 모르고. 저놈이 한 거냐, 이것을 이제 법으로 따져야 되죠. 그거하고 똑같네요 진짜. 대통령이 모르고 진짜 그럴 수가 있네. 자, 그래서 최순실이라고 하는 저 악인을 만난 거죠. 이제 그러니까. 지나고 나니까. 네. 그다음에 땅을 치고 통곡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제는 법리적으로 싸워야 되죠. 아니 그러면- 그 여자는 어떻게 전화로 다 지시하면서 숨기라고 그러죠? 아니 그것도 사실 여부를 저는 아해 다르고 어해 다른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서 여기에 끌고 나오느냐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즉 그래요. 그쵸, 누가 자, 그거를 나는 잘못한 것이 녹화했을까? 없다고 하는데 저기서 날 잘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 그거는 이렇게 가야지만 내가 잘못 없다는 것이 판명이 된다. 이 뜻으로 얘기한 걸 가지고 이제 해석을 살을 붙여갖고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네. 그것도 법리적으로 가서 법정에서 틀어놓고 요건 요런 내용으로 내가 얘기했다. 그렇지. 이렇게 해서 앞뒷말을 이제, 다 들어봐야 그렇죠. 되는데 딱 거기만 자르지 말고. 그걸 컨텍스트라고 하죠. 전체적인 문맥을 봐서 요걸 이제 얘기를 해야 되겠죠. 네네. 그다음에 더불어서 JTBC가 태블릿 PC 김한숙 걸 가지고 장난친 것도 이제 법정에 가서 헌재에 가서 이제 다 찬반 이것을 들어봐야 아는 겁니다. 오늘도 뭐 고영태 뭐 최준실로 엮던데 자, 태블릿 그래서 PC를. 지금 이제 헌재에서는 그러한 것을 법리 공방을 철저하게 할 겁니다. 이게 헌법재판이다 보니 또 대통령 대한민국의 최고 권위에 대한 이 판결이다 보니 그러한 것들을 들을 겁니다. 그다음에 7시간 그 공백도 대통령 7시간 공백을 만들고 김장수 간첩으로 하여금 나 재난 통제 사령탑이 아니다 하고 그다음에 그 이준석이라고 하는 이 임시 고용한 누구죠? 이 선장 이놈을 빤스 입고 내빼게 하고 그다음에 또 뛰어내려라 할 수 있는 1급 항해사와 그다음에 기관장과 선원들을 또 다 내빼게 하고 그다음에 속에서는 방송으로 자리를 뜨지 말아라. 여기에 있는 게 더 안전하다 해갖고 물속에 그대로 수장시킨 이 계획살인 304명 계획살인을 한성주 장군은 모든 정황 근거로 봐서 박지원이가 배후에서 했다. 또 그 당시 김양건이가 했다. 2014년 8월 13일 날 속천동 지하 땅굴이 들춰지자 8월 14일 날 김양건이가 내한테 올라오라고 한다. 그래서 8월 17일 날 기어 올라가서 만나고 난 다음에 이 김정은이 조화를 가져다가
8월 18일 날 김대중 5주기 때 현충원 현충관에다가 빨간 양탄자 위에 김정은 조화는 갖다 놓고 대통령 조화는 시멘트 바닥에 던졌던 이 박지원 요놈이 김양건과 함께 2002년도 대통령 방북을 그때 박근혜 의원이죠. 방북을 주도하고 거기에 정윤회와 문고리 3인방 X파일을 미인계로 만들어갖고 이 정황을 다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헌법재판관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헌법재판소 앞 촛불 시위도 법대로 해야 된다. 헌재는 청와대나 국회와 달리 정문에서 재판관들 집무실까지 10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업무 방해 정도가 훨씬 심할 수 있다. 그러므로 헌재에서는 데모를 하면 안 됩니다. 그죠? 네. 데모를 하면 안 됩니다. 대규모 데모를 하면 안 됩니다. 헌재 재판관들이 법과 양심에 따라 탄핵안을 심리하도록 차분하게 기다리는 게 곧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다. 탄핵 인용으로 빨리 심리를 마치라거나 이 개짓을 누가 해요? 3야당의 간첩, 네. 추미애, 박지원, 문재인, 심상정 이런 3야당의 간첩 새끼들이 하고 있죠. 심리를 마치라거나 기각하라고 재촉하는 것은 여론재판과 다를 바 없다. 시민운동이 원로인 손봉호 나눔국민운동본부 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헌재 앞에서 촛불 집회를 여는 것은 촛불의 순수성을 퇴색시키고 촛불 에너지를 낭비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럼 청와대 앞까지 가는 거는 자,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요. 아이고 참. 청와대 앞까지 집어넣는 것도 저 개 같은 간첩 판사들이 했죠. 네. 그것도 짜고 치는 고도리로 800m, 400m, 200m, 100m 이 제로미터가 나올 겁니다. 뭐 겁주는 일이 있나. 오늘 오히려 김진태 의원도 나오셨잖아요. 그렇죠. 아주 그냥 주마다 김진태 의원님 그 사무실 앞에서 난리예요. 난리라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겁내냐고요. 겁내면 안 되죠. 네, 겁내면 안 그렇죠. 되고. 절대 겁내면 안 되십니다. 존경하는 헌법재판관님 법리를 따라서 해주시길 바라고 박지원이가 지난 2월 18일 날 형사소송 3심에서 1심, 2심 유죄로 올라온 놈을 이제 무죄로 1% 미만이라고 하는 1심, 2심 유죄 형사재판을 대법원에서 무죄로 한 것은 1% 미만인데 이걸 만들어낸 장본인이 박지원입니다. 박지원이 김용덕 대법원 판사를 협박해갖고 그걸 얻어냈고 그 대가로 이제 어디에다 갖다 앉혔습니까? 선거관리위원장에다가 갖다 앉혔습니다. 자, 박지원이는 이제 9명의 헌법재판관들에게 한 단계, 두 단계 건너서 김영철의 지령을 전달하는 자가 박지원일 것입니다. 그러면 박지원이가 이제 가진 수를 다 쓸 겁니다. 그리고 목숨의 위협까지도 등장할 수 있고 가족들의 위협까지도 등장할 수가 있습니다. 벌써 신문에 나오더라고요. 자, 이걸 이겨내야만 대한민국이 사는 겁니다. 맞습니다. 대한민국의 악인 중에 악인 한 놈을 고르라고 하면 박지원. 그러면 박지원입니다. 이놈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2000년도 8월 5일부터 8월 12일까지 대한민국 언론인 46명을 간첩으로 등록시킨 자가 박지원입니다. 이 악인을 때려잡지 못하면 이제 대한민국은 망하는 겁니다. 헌법재판관님 이제 용기를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제 심리를 법리적 심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우리 라스트에 계엄령에 대해서 어느 분이 질문을 해요. 네. 계엄령은 헌법이 바뀌어가지고 대통령님이 할 수 없다. 뭐 해봤자 국회에서 다 틀어가지고 못한다. 그 말은 맞죠. 그 말은 맞는데 계엄령 선포하면 계엄령에 따라서 긴급조치권을 발동할 수가 있어요. 뭐 긴급조치권은 계엄령 아니라도 할 수 있으니까 대통령께서. 자, 그랬을 때 이제 사드를 반대한다. 사드는 아직 배치 중에 있기 때문에 현행범입니다. 근데 사드는 공격용 무기가 아니고 방어용 무기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기는 일반 이적죄가 적용됩니다. 즉 군사상으로 적에게는 이로움을 주고 우리 우군에게는 해로움을 주는 것은 이거는 일반 이적죄라고 해서 형법 99조의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로 이게 보안법에도 이게 적용이 돼요. 이걸로 다 체포하는 겁니다. 긴급 체포. 다 집어넣어갖고 다 체포하면. 그러면 국회 남는 그 다음에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자. 이 이미 김정일이와 김일성을 위해서 누가 황석영이가 써줬다 그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건 뭐 삼척동자도 아는데 김무성이 같은 놈 바로 체포해갖고 죽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들을 하면 남는 국회의원 한 50명 될까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이 계엄령에 이거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사람들은 계엄령 해봤자라고 하는데 아니다. 계엄령은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계엄령 하면서 바로 다 체포해. 마지막 카드입니다. 그리고 김제동 같은 놈들 다 체포해라. 그다음에 또 그 백남기 씨 죽인 놈이 누구죠? 백남기 씨 죽인 놈 빨간 우이 민노총의 간부라고 하는 놈 그럼 체포하고, 그리고 부검하면 안 된다라고 했던 학생 대표들, 대학생 대표단들 이 새끼들 다 잡아서 이제 여정으로 처리하면 된다. 그래서 겁낼 것 하나도 없다. 계엄령 선포하면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황교안 국무총리님도 대행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저는 말이죠. 네. 대행으로서 계엄령 선포할 수 있는 신호탄을 이제 직무대행의 범위에 계엄령 안 된다. 그러니까 못하게 하는 그다음에 선전포고권 안 된다. 뭐 이런 짓거리를 하면은 이게 뭐예요? 북한을 이롭게 해요. 아니 헌법을 하위 법률로 이거 하겠다고 하는 헌법 위반이잖아요. 네. 그러면 바로 탄핵 사유예요. 그걸 잡아다가 1심, 2심, 3심에서 다 죽여버리면 되는 거예요. 네. 반역죄로. 그래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아주 저거를 쉽다는 거죠. 그거를 쉬운 것을 아니다라고 말을 만들어서 국민들이 걱정하게 그렇게 하고 하게끔 희망을 하는 빠지게 것이 하는 거. 추미애가 그걸 이제 딱 흘렸죠. 네. 흘리고 해봤자다 하는 걸 그래서 흘렸죠. 그래서 그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이고 네. 계엄령 선포하면서 추미애부터 딱 잡아서 죽이면 되는 겁니다. 네. 저 문재인 2007년도 11월 16일부터 14일까지 무슨 짓을 했어요? 자, 우리 주권 국가가 유엔에 가서 네. 이 북한 인권 선언문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를 어느 놈에게 물었어요. 김정일에게 물었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 이게 적국의 수장에게 물은 건 이건 뭐예요? 여적죄지, 대한민국의 간첩질이죠. 간첩질이고 여적질이고. 그래서 이거 죽일 수 있어요? 못 죽여요? 법으로는 죽일 수 있다고 여적죄가 나왔잖아요. 뭐죠? 사형 또는 뭐 무기징역. 오직 사형만 있어요. 그래요?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형법 93조. 오직 사형이야. 그래서 문재인 사형. 그다음에 이재정 지금 저 경기도 교육감 하는 놈의 새끼. 저놈도 잡아 죽일 수 있는 겁니다. 그때 통일부 장관으로서 같이 물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계엄령만 선포하면 이 나라에는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12만 종북 간첩단을 다 잡아 죽이는 겁니다. 왜? 지금은 카밍 아웃 시대니까 다 텔레비에 나와서 그 패족들, 패널이라고 앉아있는 패족들 다 사드 반대하고 이랬던 놈들 다 골라내기 쉬워졌어요. 네. 계엄령 선포한다. 계엄령 선포해갖고 다 죽여버리면 되는 겁니다. 뭘 어려워요. 그래서 12만 플러스 알파를 죽이는 겁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4,988만 명이 김정은이에 의해서 죽는 겁니다. 문재인이가 집권하면 낮은 단계에 연방제 간다고 해갖고 결국은 대통령 김대중 때 뭐라고 했어요? 대통령 2000년도 8월 13일이죠. 순환공항에 김대중이가 내렸습니다. 그랬을 때 1시간 이상이나 사라졌어요. 수행원도 없이. 맞아요. 그래서 김정일이가 데리고서 차 안에서 지령을 내렸죠. 간첩이니까 지령 내리는 거죠. 자, 연방제 헌법을 만들어라. 맞아요. 그리고 연방제 헌법에 대통령, 부통령을 남북이 번갈아 가면서 한다고 해라.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은 네가 해라. 김대중 네가 해라. 그리고 나는 부통령을 해라. 그리고 2개월 후에 네가 몸이 아프다는 병을 칭해서 네가 뒤로 물러나라. 그리고 내가 대통령 되면 그 다음에 부통령은 남쪽에서 누구를 시키느냐? 김건태를 시켜라. 네, 돌아가셨죠. 이 지령을 했다는 것을 CIA CIA가 알려서 이제 이용대 주월 대사를 하셨던 분이 마지막 대사 하셨던 분이 이제 이걸 밝혔죠. 그래도 가만히 있는 진짜 사람들은 뭐냐고. 자, 이걸 가지고 수사를 해야 될 김수남이가 그러니까요. 검찰총장 독점적 기소권을 가지고 이런 걸 행사 안 하는 간첩이다 보니까 이게 돌아가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병호가 국정원장으로서 간첩이다 보니 돌아가겠습니까? 이걸 지휘하는 안보실장 김관진이 간첩인데 이게 돌아가겠습니까? 요 세 간첩이 대한민국을 완벽하게 이제 장악하고서 가고 있는 겁니다. 안보를 완전히. 따라서 대통령님께서 이제는 이 유튜브를 보시고 내가 적군에게 쌓여 있구나. 그래서 안보실장부터 내가 갈아치운다. 그래서 안보실장 갈아치우고 국정원장 갈아치우고 그렇게 해서 이제는 안보 라인부터 우국지사를 깎아앉히는 이 역사가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왠지 군밤 타령이 생각나는데 장군님 군밤 타령 기억나세요? 맞나요? 네. 바람이 분다 뭐 이런 거요.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불어 연평 바다에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분다 얼싸 좋네 에헤라 군밤이요 에헤라 생귤밤이로 군나 이런 거예요. 오늘은 한번 바람이 분다를 한번 예, 계엄령의 네. 바람이 붑니다. 맞습니다. 예, 우리 계엄령의 바람을 붑시다. 네. 그래서 대통령께 힘을 실어주고 맞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에게 이것은 악이 아니다. 이것은 네. 선이다. 네. 대한민국을 국군이 구해주라. 네. 이렇게 이제 바람이 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계엄령의 바람을 불러 우리 다음 주부터 거기 가는 거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예. 네. 자, 계엄령 우리 윤용 교수님하고 네. 제가 이제 계엄령 투어를 합니다. 네. 제가 윤용 교수님을 존경하는데 네. 이제 대한민국의 간첩 5명을 잡아서 죽여라. 그러면 다 깨끗해지겠다 하는데 그 5명만 먼저 죽이고 그 다음에 50명 죽이고 500명 죽이고 이렇게 하면은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윤용 교수님을 모르는 분들을 조금 말씀해 주신다면 윤용 교수님은요? 윤용 교수님이 윤봉길 의사가 수류탄을 투척하고 네. 이제 하여튼 잠깐만 제가 한번 네,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그 손자시잖아요. 네, 한번 봐주세요. 자, 윤봉길 의사는 25세에 돌아가셨죠. 네, 25세에 참 돌아가셨고 젊은 나이네요. 예, 독립운동가며 교육자며 시인이다. 이렇게 쓰여져 있고요. 1908년에 이제 태어나셔갖고 32년도에 돌아가셨어요. 24세, 만 24세에 돌아가셨네요. 이게 이제 옛날에는 저렇게 교육자들 중에서도 참 애국자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만 24세에 어떤 일을 하셨냐 하면은 네, 이제 김구 선생께 나 독립운동하고 싶다. 임무를 주라. 그걸 32년 4월 29일 상해 홍커우 공원에서 우리는 배울 때 홍구공원이라고 배웠죠. 네. 홍커우 그 나라 발음 열리는 일본 일왕의 생일연에서 이제 도시락 폭탄하고 도시락 폭탄. 예, 도시락 폭탄하고 맞다. 물통 폭탄 도시락하고 네, 물통 맞아요. 들고 가서 물통 폭탄을 던졌죠. 네. 관상에. 네. 그래서 이제 주둔군 사령관 일본 대장을 죽이고 뭐 또 함대 사령관 뭐 이런 사람들 애꾸는 만들고 뭐 이렇게 해서 저게 했네요. 네. 그걸 보면 딱 물통 그 도시락 딱 하니까 생각나. 이걸 물통을 던져갖고 터졌고 네. 그다음에 도시락 폭탄을 떨어뜨려서 자결하려고 했는데 네. 이게 떨어져서 안 터졌어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죽사발하게 헌병들한테 얻어맞고 체포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일본 감옥으로 가서 돌아가셨죠. 네. 뭐 도시락이 안 터졌어. 그 보면 이때 이제 이 물통 폭탄을 던져갖고 네. 상하이 파경군 총사령관인 시라카와 요시노리를 죽였고 상하이 일본 거류민 단장 가와바타 사다스쿠를 죽였습니다. 네. 그다음에 총영사 무라이는 중상을 입혔고 네. 제3함대 사령관 노무라 기치사부로 중장은 실명되었고 제9사단장 우에다 겐케치 중장은 다리 절단 중상을 당했고 주중국 공사 시게미스 마모루는 절름발이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당시 중화민국의 장제석이죠. 네. 장제스는 홍커 공원에서 윤봉길이 폭탄 투척을 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중국의 100만이 넘는 대군도 해내지 못한 일을 조선인 청년이 해내다니 정말 대단하더라며 감탄하였다. 네. 그래서 그동안 장제스가 별다른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던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전폭적으로 지원해주는 계기가 되었다. 대단한 그래서 일인데요, 그렇죠. 진짜. 용기가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tom이 그래서, 아니라 왕창. 그래서 윤봉길 의사의 두 아들이 있었고 네. 또 거기로부터 이제 남분이 이제 우리 윤용 교수님입니다. 그러면 손자시네요. 예, 손자시죠. 네. 그리고 이제 계엄령 선포해야 된다. 5명만 잡아서 죽이면 이게 공기가 다 잡힌다. 이런 말씀을 5분 스피치로 하시는데 명연설이죠. 그래서 이제 이분과 제가 계엄령만이 답이다 하는 것에 일치를 본 겁니다. 네. 그러면 전국을 돌자.
네. 그래서 바람을 불러일으키자. 네. 그래서 이제 서울에 오늘 광화문에서 서울역에서 계엄령 바람을 불었어요. 예. 그다음에 이제 내려가서 남쪽에서 불어서 이 맞바람이 치고 올라와서 회오리 바람을 만들어서 계엄령 선포하는 이 역사가 펼쳐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네. 다시 보면은 네. 19일 월요일 날은 밀양에서, 네. 20일 화요일 날은 부산역에서, 21일 수요일 날은 창원에서, 창원 정우상가입니다. 네. 그다음에 용호동. 22일 날 목요일은 대구 현대백화점 앞에서, 23일 금요일은 진주시장 국민은행 앞에서 네. 이제 집회를 합니다. 네. 저희들은 10명이 나와도 좋고 10,000명이 나와도 좋습니다. 하여튼 자발적으로 나온 분들이 이제 그 중에서 네. 계엄령만이 답이다 하는 그렇죠. 이걸 공부를 해갖고 네. 이제 나와서 계엄령 선포합시다. 인터넷에 치면 나오잖아요. 그럼요. 헌법 예, 77조. 77조. 네. 그래서 이번에 조금 다른 게 있다면 두 분만 계속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또 유명한 연사들을 데려다 놓는 게 아니고 전국의 민심을 들어보고 싶다 이런 취지에서 그겁니다. 네. 그겁니다. 그래서 네. 저희들은 간단하게 동기부여 이런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민심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서 계엄령밖에 방법이 없잖아요. 예. 지금 뭐 막 가는 세상인데요. 네. 그래서 그걸 들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예. 또 이렇게 기도로 결정해 주시고 또 추진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한성주 장군님과 윤용 교수님의 합동순회 강연입니다. 자, 19일 월화수목금 23일까지 오후 2시부터 5시입니다. 자, 어디서 하나 하고 봐주세요. 근교는 좀 와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나는 꼭 하고 싶다. 나는 계엄령만이 답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맞아 그게 내 생각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010-5368-178로 미리 문자를 주시면 제가 기억을 꼭 했다. 말로 하면 저도 가끔씩 잊어버리거든요. 나 말로 했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문자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주에서 23일, 대구에서 22일, 창원에서 21일, 부산에서 20일, 그 다음에 바로 내일 모레 밀양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놈들이 인지상정 측은지심이 있어요. 간첩 새끼들이. 없어요. 이놈들은 개 돼지반도 못한 놈들이에요. 자기 부모가 아프면 버릴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참, 꽉 나이가 막힌 들어- 대야관계, 인사권 행사도 쟁점, 반면 야당, 안보, 경제, 국정공백 최소한 간힘, 공석 임기 만료, 공기관장 채워야, 마사회장 내정으로 첫 인사권 행사했다. 추미애 불통 형태된 국회 차원 제거하겠다. 추미애가 또 협박을 해요. 그래서 헌법을 이제 내가 야당의 대표니까 내가 헌법을 이제 두들겨 고치겠다. 직무대행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이제 내놓겠다. 이거 내놓는 순간 5천만이 돌들고 달려들어서 추미애 무덤을 만들어줘요. 아니요, 저부터 가야 되겠는데 그거는 지가 뭔데요? 어떻게 이런 개 같은 놈을 2003년도에 저 제주 폭동을 제주 민주화로 만들어서 그때는 이제 그 몰랐지. 당시에 폭동을 진압했던 경찰과 군을 반란군으로 만든 장본인이 어느 놈이에요? 추미애라고 하는 놈이에요. 제가 년이라고 못 쓰니까 놈이라고 하는 겁니다. 박원순 7개월 만에 광주로 손학규 전주서 창당 고려한다. 발걸음 빨라진 야권 대선 주자들 오늘 대선 출마 공식화 가능성이 있다. 박원순이 손학규 개헌론 띄우며 반교문 만날 것. 안철수는 토론에 참여 전국 구사. 그래서 민주 지지율이 40% 올라갔답니다. 98년 DJ 취임 후 최고랍니다. 탄핵안 가결 이재명 효과도 반영되고 TK에서도 새누리 앞서 전 지역 1위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 잘 누려봐라. 이게 언젠가는 이제 개떡이 될 날이 올 것이다. 바람이 분다. 갑자기 이 노래가 생각이 나네요 오늘. 반기문 대권도전 관련 20일 밝힐 것. 정운찬과 잘 아는 사이. 오바마 아빠는 3할 타자. 작별인데 3할 타자는 잘 치는 타자입니다. 네. 4할 타자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고 그래서 잘하고 간다. 이걸 3할 타자로 했고
반기문이는 오바마는 기후 문제 등 홈런을 쳤다. 어허. 이렇게 또 화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별 인사를 대통령과 이렇게 나눴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한일 군사정보협정 발효 후 첫 북핵 정보 공유. 일본은 영변 핵시설 SLBM 위성 영상을 제공했고 한국은 휴전선 북한군 동향 등을 제공했다. 한밀 안보회의선 대북공조 논의했다. 그래서 서로 볼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눔으로써 정보 판단에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하는 뜻입니다. 해진 바이러스 밀집 사육 방역 소월 파고들어 최악 AI다. 저는 북의 소행 가능성이 크다. 소행입니다. 사상 첫 심각 단계 경보 원인은 폐사 오리 내장산. 이래서 이게 이 정부를 흔들어대고 대통령 흔들어대고 하니까 3야당이 대한민국 경제 따라앉히는데 이 1,400마리 이 오리농가 이거 다 죽여갖고 아주 쾌재를 부르고 술 처먹고 있을 겁니다. 이 개떡 같은 이 야당 간첩들.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식당도 그렇고 촛불 때문에 유의로 이주열 팀플레이로 엄중한 상황 넘자. 경제부총리 하는 총재만 유의로 경제부총리와 이주열 하는 총재가 만찬 회동을 하면서 팀플레이로 엄중한 상황을 넘자 한배탄 운명 재정통화정책 공조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여기 보면 중서해 인근서 항모동원 실탄훈련. 그래서 중국은 항공모함을 운영하고 있어요. 랴오닝호라고 하는 갑판에서 전투기들이 이륙 준비를 하고 있다. 중국 해군은 최근 서해와 인접한 보하이 해역에서 랴오닝함 항모전단과 북해 함대가 실탄훈련을 했다고 12일 발표했다. 그래서 서해에서 이제 항모세를 과시하고 있는 중국입니다. 오늘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핵 찬반 집회 예정. 법조계 우려 목소리 했죠. 오늘도 땅굴한보 국민연합의 한성주 대표님을 찾아뵙고 또 광화문의 뒷이야기를 저희들이 함께 논했습니다. 이제는 동아일보로 또 시사브리핑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군님. 네, 안녕하십니까. 아우, 뒤에 거기서 가져온 태극기가 아주 있어서 더 그냥 오늘 친근한 우리 장군님의 모습입니다. 네, 땅굴한보 국민연합의 대표 한성주 장군입니다. 오늘은 2016년 12월 17일 토요일입니다. 이제 우리가 광화문에서 집회를 하고 또 걸어서 서울역까지 가서 서울역에서도 집회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이제 반역의 신문 10명의 간첩단이 임원을 형성하고 있어서 반역의 신문이 된 동아일보를 보면서 시사브리핑 올려드리겠습니다. 도로 친박당이 됐다. 시동 걸린 분당선이다. 이렇게 10명의 간첩들이 또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새누리 정우택 원내대표 당선, 이정연 등 친박 지도부 일괄 사퇴, 비박 상당히 실망, 탈당 고심, 비대위원장 인선이 분수령 될 듯 하고 있습니다. 또 국조특위가 청와대 현장 조사 무산됐다. 무산될 걸 알면서도 이렇게 사진 찍으러 가는 겁니다. 저는 이 국회의원이라고 개 같은 의원들이라고 썼습니다. 청와대를 권위를 추락시키는 견인을 이놈들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간첩과 종북들이 수두룩합니다. 이 새끼들이 대한민국의 권위를 다 떨어뜨리는 놈들입니다. 아주 지 아버지가 뭘 잘못했다고 지 아버지 빨가벗겨서 내보내는 놈들이 이런 놈들입니다. 아주 제가 비유가 아주 적절한지 몰라도 너무 적절합니다. 이 짓거리를 하는 놈이 고려장시키고 이 개 같은 국회의원들입니다.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그 다음에 법적 조치를 받겠다고 하는데 이 새끼들은 또 그 청와대 문 앞에까지 가서 경호실 대한민국의 가장 깊숙한 곳을 이 개새끼들이 들여다보재요. 내 욕을 안 하려고 해도 참 이 나라 이 55명의 간첩, 65명의 종북, 이 120명의 종북 간첩 새끼들이 대한민국을 말아먹는 꼴을 보고 있자니 참 속이 탑니다. 그래도 거의 1년 동안에 너무 습관이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되셨어요. 원래 그러시지 않으신데. 자, 박 대통령 측 탄핵 이유 없다. 대리인단 헌재 24쪽 답변서를 제출했다. 탄핵 사유 전면 부인했다. 잘했습니다. 추상적 헌법 규범 위반 이유가 안 된다. 추상적 이전서는 안 되죠. 뭐가 있어야 돼요? 증거, 에비던스가 있어야죠. 증거 그죠? 만드느라고 지금 너무 고심하고 있을 그래서 거예요. 사개 법률 위반 사항도 증거가 없다. 에비던스가 없다. 이종환, 서성건 등 사명 선임계를 냈다. 잘했습니다.
특검 이재용 부회장 출국 금지, 대기업 수사 신호탄. 그래서 이 특검 뭐 이런 놈들이 다 종북 간첩단들이 들어가서 대한민국 경제 침몰시키고 대한민국 대통령 권위를 추락시키고 그다음에 어제 동아일보 보셨죠? 이 대통령 필러 뭐 했다 해갖고 사진을 이 한 여인의 맞아요. 대통령을 떠나서 한 여인의 프라이버시를 전 세계에다가 이 공개하는 아주 개 같은 동아일보를 본 겁니다. 그래서 네? 우리나라에 대해서 영국이 그래서, 너무 까놨어요. 그래서 온 세계에다가 우리나라는 이 저질 이 언론이 지배하고 있다. 저질 언론이 아니지 간첩 언론이 지배하고 있다. 이걸 만방에다가 고하는 동아일보, 조선일보, 문화일보, 한겨레 이런 놈들입니다. 참 이것들 다 때려잡아야 되는데. 그리고 옛날 우리나라는 집안의 어르신, 가장을 또 높여야 그 집안이 잘 성장하고 이런 가화만사성이 있잖아요. 그럼요. 그런 내용은 좀 다르지만. 그럼요. 그리고 근데 자기들이 대통령을 그렇게 까면 될까요? 그리고 부모가 잘못할 수도 있죠. 네. 그렇다고 빨가벗겨 갖고 온 세상에다가 다 내보내는 이 언론 50대 언론사 이놈들이 간첩 언론입니다. 언제 간첩이 됐죠? 2000년도 일이 없다. 그걸 밑에 놈들이 나를 팔아서 해먹은 걸 내가 감독하지 못한 것은 그건 내 책임이다. 내 불찰이다. 이거 시인했다. 그러나 그것이 장군님 팔아가지고도 뭐 하려고 그래요? 그럼 밑에 부하들은 심지어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오. 사기꾼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안 돼요. 자, 그랬을 때 이것이 한송주가 시켜서 한 거냐? 아니요. 모르고. 저놈이 한 거냐? 이것을 이제 법으로 따져야 되죠. 그거하고 똑같네요. 진짜 대통령이 모르고 진짜 그럴 수가 있네. 자, 그래서 최순실이라고 하는 저 악인을 만난 거죠. 이제 그러니까. 지나고 나니까. 네. 그다음에 땅을 치고 통곡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제는 법리적으로 싸워야 되죠. 아니 그 여자는 어떻게 전화로 다 지시하면서 숨기라고 그러죠? 아니 그것도 사실 여부를 저는 아해 다르고 어해 다른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서 여기에 끌고 나오느냐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즉 그래요. 그쵸, 누가 자, 그거를 나는 잘못한 것이 녹화했을까? 없다고 하는데 저기서 날 잘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 그거는 이렇게 가야지만 내가 잘못 없다는 것이 판명이 된다. 이 뜻으로 얘기한 걸 가지고 이제 해석을 살을 붙여갖고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네. 그것도 법리적으로 가서 법정에서 틀어놓고 요건 요런 내용으로 내가 얘기했다. 그렇지. 이렇게 해서 앞뒷말을 이제, 다 들어봐야 그렇죠. 되는데 딱 거기만 자르지 말고. 그걸 보고 컨텍스트라고 하죠. 전체적인 문맥을 봐서 요걸 이제 얘기를 해야 되겠죠. 네네. 그다음에 더불어서 JTBC가 태블릿 PC 김한숙 걸 가지고 장난친 것도 이제 법정에 가서 헌재에 가서 이제 다 찬반 이것을 들어봐야 아는 겁니다. 오늘도 뭐 고영태 뭐 최준실로 엮던데 태블릿 PC를. 그래서 지금 이제 헌재에서는 그러한 것을 법리 공방을 철저하게 할 겁니다. 이게 헌법재판이다 보니 또 대통령 대한민국의 최고 권위에 대한 이 판결이다 보니 그러한 것들을 들을 겁니다. 그다음에 7시간 그 공백도 대통령 7시간 공백을 만들고 김장수 간첩으로 하여금 나 재난 통제 사령탑이 아니다 하고 그다음에 그 이준석이라고 하는 이 임시 고용한 누구죠? 이 선장 이놈을 빤스 입고 내빼게 하고 그다음에 또 뛰어내려라 할 수 있는 1급 항해사와 그다음에 기관장과 선원들을 또 다 내빼게 하고 그다음에 속에서는 방송으로 자리를 뜨지 말아라. 여기에 있는 게 더 안전하다 해갖고 물속에 그대로 수장시킨 이 계획살인 304명 계획살인을 한성주 장군은 모든 정황 근거로 봐서 박지원이가 배후에서 했다. 또 그 당시 김양건이가 했다. 2014년 8월 13일날 속천동 지하 땅굴이 들춰지자 8월 14일날 김양건이가 내한테 올라오라고 한다. 그래서 8월 17일날 기어 올라가서 만나고 난 다음에 이 김정은이 조화를 가져다가 8월 18일날 김대중 5주기 때 현충관에다가 빨간 양탄자 위에 김정은 조화는 갖다 놓고 대통령 조화는 시멘트 바닥에 던졌던 이 박지원 요놈이 김양건과 함께 2002년도 대통령 방북을 그때 박근혜 의원이죠. 방북을 주도하고 거기에 정윤회와 문고리 3인방 X파일을 미인계로 만들어갖고 이 정황을 다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헌법재판관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재판소 앞 촛불 시위도 법대로 해야 된다. 헌재는 청와대나 국회와 달리 정문에서 재판관들 집무실까지 10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업무 방해 정도가 훨씬 심할 수 있다. 그러므로 헌재에서는 데모를 하면 안 됩니다. 그죠? 네. 데모를 하면 안 됩니다. 대규모 데모를 하면 안 됩니다. 헌재 재판관들이 법과 양심에 따라 탄핵안을 심리하도록 차분하게 기다리는 게 곧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다. 탄핵 인용으로 빨리 심리를 마치라거나 이 개짓을 누가 해요? 3야당의 간첩, 네. 추미애, 박지원, 헌재 권력 독립만큼 여론 독립도 필요하다. 헌재 심리지장 시설보호 요청, 일가 헌법판단기관 압박 안 돼. 그래서 일부에선 탄핵 인용 촉구 집회 수준을 넘어 재판관 개개인을 향한 압박이 나올 것이란 우려가 있다. 누리꾼 사회에선 자신의 생각과 반대되는 결론을 내린 재판관의 가족 신상을 털어 여론 재판까지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홍성방 서강대 법학전문대학교 교수는 헌법 절차에 따라 탄핵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켜봐야 한다. 혼란을 야기하는 집회는 탄핵 찬성 쪽에도 결코 유리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래서 이제 헌재에서 열리는 이러한 집회는 이제는 허가해주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도 허가해주면 안 돼요. 문제는 저 사법부의 이 간첩 새끼들이 이제 이 촛불 뭐 집회를 사찰이라는 이야기도 막 하고. 그럼 사찰이 아니죠. 사찰은 대법원장을 사찰했다고 하는데 통영. 동향을 실제 파악하는 파악이죠. 동향 보고를 하죠. 그 모든 공직자에 대해서는 저는 군에 있어서 군에서는 기무사령부가 이제 동향 보고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국가 전복 행위를 할 수 있고 간첩들을 만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누구를 만났다 또 어디 가서 뭘 했다 하는 동향 보고를 하는 그 국가기관이 기무사와 국정원입니다. 네. 그러면 거기에는 대법원장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네. 삼권 분립이 됐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공직자에 대한 전체적인 기강은 또 우리 국정원이 갖고 있는 겁니다. 국가정보원이 이제 대한민국 전복 작전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하죠. 이걸 가지고 사찰이라고 이름을 붙인 자가 전 세계일보 사장이라고 네, 조한규. 간첩이라고 의심되는 놈이 이걸 했고 이걸 받아서 야당 의원 뭐 여달하고 다닙니다. 그걸 아니다. 사찰은 민간인 사찰이라 할 때 그렇게 쓰는 거고 그것은 동향보고라고 한다. 네. 모든 공직자에 대해서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동향보고를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얘기하는 여당 의원 한 명을 찾아볼 수 없는 겁니다. 야당은 이미 버린 놈들이고. 헌법 가치 바로 세우기 역사적 심판 시작됐다 하는데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심판에서 이제 다른 사람들은 다 해산하는 게 맞다고 했는데 요 김이수만이 반대를 했어요. 보니까 민주통합당에서 천거해서 올라온 자예요. 사법연수원장을 했고 그래서 이 보면은 하여튼 이 헌법재판관들이 이번에 탄핵 심판도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분들이 뭘 해산하고 그렇죠. 근데 아니 저 사람 반대하는 사람은 이 사람 아니 왜 공산당 간첩을 왜 반대를 안 해요 이 사람이요? 간첩일 수 있죠. 김희수 이 사람 진짜 김희수 세상- 자신이 간첩이나 종북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국회 민주통합당이었네 저분이. 왜냐하면은 김일성 장학생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재에도 현역 판사들 중에 244명이 간첩으로 있으니까 헌재나 대법원 판사나 거기에 간첩들이 들어가 있을 수가 있죠. 네. 자, 사설입니다. 네. 사설에 새누리당 답이 없다. 이거 읽어보나 마나입니다. 네. 저는 답이 나온다. 이렇게 답이 좀 없기는. 써봐라. 진성 보수 정당으로 거듭나라. 김대중이 여적이라고 선포해라. 노무현 여적이라고 선포해라. 김대중 쫓아간 박지원이 저놈이 간첩이라고 선포해라. 노무현을 쫓아간 문재인 저놈이 간첩이라고 선포해라. 5.18 역사 이제는 바로잡자. 지만원 박사가 펴낸 그 책을 보고 바로잡자. 이렇게 얘기하는 진성 보수 정당이 나온다. 나와야만 된다. 봐라. 이렇게 썼어요. 그렇게 좀 글을 쓰는 논설위원이 좀 있어봐라. 동아 10명의 간첩아.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다는 박 대통령의 헌재 답변서. 자, 법리적으로 잘못한 것은 내가 책임져야 될, 왜 정보하기요? 8월 5일부터 네네. 8월 12일까지 박지원이라고 하는 저 간첩의 대장 저놈이 끌고 올라가서 최학래와 박권상 등 언론인 46명을
이제 김정일이 앞에 바쳤지 않습니까? 네. 그죠? 그날 네. 김정일이가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까? 네, 유튜브 찾아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걸 보고도 모르는 국민이라면은 모르는 분이 많더라고요. 아니 이걸 보고도 모르면 네. 보고도 모르면은 코 박고 죽으십시오. 코 박고 죽으십시오. 그렇게 해서 살아서 뭐 하겠습니까? 이 나라가 망가지고 다 김정은의 노예가 되는데. 네. 친박 두 사람은 웃고 있고 오랜만에 웃음이네요. 비박은 이게 배신자는 이래도 되죠. 아니 신문 기자들이 이렇게 또 잘 뽑아요. 예? 그동안에 찍어놨던 것 중에서 웃는 얼굴 내놔라 해서 이렇게 딱 하고. 아니에요. 그날 중에 그런 표정을 봤을 그날 중에 거예요. 한 건가? 모르겠어요. 미소띤 친박 고개 숙인 비박 56표 탄핵안에 반대했던 플러스 6표가 똘똘 뭉쳐서 탄핵 반대했다. 잘했다. 몇 표로 됐어요? 웰던하고 62표로 됐죠. 이야. 그래서 원내대표의 정우택 씨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표 56표에다가 야 플러스 6을 누군가가 이제 해줬군요. 그렇죠. 야. 그래서 62대 55로 나경원에 승리했습니다. 이 나경원이는 차이가 별로 안 나네. 배신의 땅에 들어간 바보 같은 선택을 한 이 친이계라서 그런 것 같아요. 자, 김무성 차라리 홀가분하다. 유승민 일단 당에 남겠다. 왜 남아요? 빨리 나가야지. 빨리 배신의 나가야 될 아이콘인데. 놈이 이놈은 왜 계속 이렇게 왜 그렇게 있는지 질질질 몰라. 끄는지 다 좀 짐 싸갖고 나가라. 그리고 요즘요 태극기를 또 거기다 막 달았대요. 동네에다가. 음. 그분이요 그 길목에 없었던 거래요. 네, 그래서 이제 유승민이는 이제 배신이에요 배신. 동대구에서 이제는 다 배신의 이런 아이콘들은 다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 안 나가고 있어 진짜 빨리빨리 나가야지. 오랜만에 우리 이정현 전 대표님 웃고 계시는 네. 모습이 아주 귀요미세요. 자, 황대행 필요한 인사는 할 것 잘하셨습니다. 아이고 박수. 잘하셨습니다. 야당 국회 협의 없으면 올건. 이놈들은 이 개당이라고 지네는 썼어요. 올건 안 해? 야당은 개당이라서 올건이 아니지. 이거는 헌법 위배를 자행하는 네. 거지. 대통령 직무대행이면은 대통령 일을 해야지. 네. 직무대행 기간 동안에. 네. 근데 요거는 하고 요거는 하지 말라를 이거 헌법도 아닌 놈이 이 야당이라고 하는 이 개당이 이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야당 개당을 폭파시키는 날이 와야 됩니다. 네. 장군님은 땅굴만 하다 보니까 얼굴이 땅굴 그래갖고 팽팽하지 않은데 우리 한교안 국무총리님은 이게 대행이라서 그런지 왕처럼 보일 때가 가끔 있어요. 자, 피부가 뽀송뽀송하고. 자, 고난대행 일주일 야와 곳곳 마찰. 저는 신명 간첩 동화가 왜 이렇게 쓰느냐. 고난대행 일주일 야 사사건건 시비 이렇게 써야지 맞지 이놈아. 맞아요. 그죠? 네. 야와 곳곳 마찰. 이거는 야당을 편들고 있는 이 간첩의 동화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밝히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상은 고난대행 일주일 야 사사건건 시비 이렇게 쓰는 것이 옳다. 이 동화 아주 못 말리는 동화입니다. 아주 동화입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 얼굴 사진을 전 세계에다가 찌그러진 모습을 그걸 다 담아서 보내는 이 반역의 동화. 대포로 펑펑펑 쏴서 동화 건물을 다 갖다 내려 앉혀야 되는 동화. 네. 간첩 새끼들이 지금 나라를 팔아먹는 동화. 차라리 우리 대통령 얼굴이 칼 맞아서 얼마나 보니까 이게 흉이 착 그럼, 가더라고요. 그럼 그게 성형이라도 해주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쓰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인지상정이죠. 네. 인지상정이죠. 측은지심. 그런데 측은지심이고. 네. 그런데 문제